싱가포르 최고 부자로 등극을 했었는데 자산이 지금 현재 원이 날아가서 고점 대비 벌써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여러분 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블룸버그에서 Billionaire Index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500명을 랭킹을 매겨서 그들의 순자산, net worth 기준으로 이제 랭킹을 매겨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집계 방식이 100억 원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중에서 한 40%가 레버리지였다? 그러면 이 실질적인 소유 지분인 한 60억만 순자산이니까 이제 그 재산 수치에 잡히는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뭐 1등은 우리 일론 머스크고 2등만 보더라도 LVMH 창업자인 회장, 이제 아놀드 회장이고 딱히 순위 변화가 크게는 없어요. 한 톱5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인데 여기에서 한국인은 있는가? 얼마 전에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세계 355위. 활용일 기준으로 지금 자산이 총 한 6 빌리언 정도로 잡히고요. 이제 하나로 한 8조 6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랭킹이 사실 완전 정확하지는 않은 게 이런 식의 리소스에서 집계 가능한 것들 기준으로 이제 재산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공시되지 않는 부동산이나 현금 같은 꽁쳐둘 수 있는 그런 식의 자산은 이제 산정이 되기가 쉽지 않죠. 집계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이 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주식 부호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헤지펀드 스타 켄 그리핀만 보더라도 지금 넷워스가 29 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사실 뭐 경매로 심심해서 1 빌리언 막 쓰고 막 부동산만 갖고 있는 것만 합해도 엄청 많을 텐데 이것보다는 좀 돈이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집계되는 거는 한 29 빌리언이다. 뭐 이렇게 빌리언어까지 가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만장자 우리가 다 알만한 글로벌 회사의 뭐 한 CEO 레벨에서 주식 비중이 커서 자산의 규모가 좀 시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시장이 좋으면 그만큼 늘고 안 좋으면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흥 부호들, 신흥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부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 차트가 참 재밌어요. 2020년부터 지난 한 2년간 재산이 2배 이상 증가한 189명의 사람들의 자산이 얼마큼 단기간에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 있었던 유동성 파티의 덕을 톡톡히 받아서 급격한 재산의 증식과 감소를 겪은 한 58명 이들을 COVID billionaire 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로나 조만장자들. 지난 한 2년 동안 원래 하던 거 하다가 돈을 그냥 잘 번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 같은 경우는 한 131명으로 집계를 해서 같은 기간 동안 재산이 한 2배 이상 증가한 사람들 기준으로 High Performing Billionaires라고 부르고 그들을 이 COVID Billionaire 비교군으로 삼아서 차트에 나타나진 것 같아요. 딱 봐도 기울기가 다릅니다. 이제 보면은 COVID billionaire 이 그래프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힘이 훨씬 더 들어갔죠. 근데 슬픈 건 high performing billionaires 쪽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의 규모가 2021년 초 상태 정도까지는 유지 중인데 우리의 이 코로나 billionaire들은 거의 뭐 2020년 혹은 그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이런 빌리어너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아서겠죠. 코로나 때문에 생활에 어떤 부분이 변화했나요? 백신도 맞고 뭐 비대면으로 업무도 보고 뭐 배달도 많이 시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미국은 진짜 심했어요. 미국은 정말 심했는데 코로나 시작을 기점으로 정말 2년 내내 회사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정말 많았고 거의 한 전 국민이 2년 내내 재택근무하면서 뭐 줌회의하고 우버이츠로 배달 음식만 시키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집 바로 앞에 호푸드라는 엄청나게 큰 슈퍼가 있는데 제가 장 보는 거 귀찮아서 그로서리 그 쇼핑 앱으로 그냥 문 앞 배달 받고 그러고 2년 살았던 것 같거든요. 데이팅 앱 수요 폭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이제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이런 니즈들을 충족시켜준 기업들의 주가가 뭐 폭등을 했고 그 주식을 보유한 이제 창업자들 그리고 C레벨들의 부호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벌써 찾아온 이 정상화 이후로 그런 니즈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서 몇 조 단위로 벌고 또 잃었던 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테판 방셀 2021년 불과 작년 여름 피크 때까지만 보더라도 한 15 billion, 한 20조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했던 사람이에요.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의 CEO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 수혜주 했을 때 거의 1등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모더나였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피크 시절 작년 여름 차트만 보더라도 거의 수익률이 경이롭습니다. 단순하게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만 보면은 2619%, 이거를 연간 수익률로 annualize해서 따져도 연 860% 수익률이죠. 피크 시절 당시 방셀의 순자산 15 빌리언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이제 이재용 자산보다 한 2.5배 정도 많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도 별 수 없이 코로나 백신 이제 호재가 끝나면서 자산이 지금 현재 한화 기준 한 14조 원이 날아가서 지금은 한 $5 billion, 한 3분의 1 토막 났네요.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당연하지만 방셀의 순자산 대부분은 모더나 주식입니다.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2,10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50%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한 $3 billion 정도가 나오겠죠. 이제 모더나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서 기존 이제 백신이든 뭐 부스터샷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그다지 내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백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수요적인 면도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 그리고 2022년 올해 들어서 당연히 뭐 증시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고점 대비 한 7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수혜주의 대장주였던 만큼 떨어지는 폭도 이제 더 가팔랐던 거죠. 정말 그때 당시는 없어서 못 구하던 백신이 이제는 뭐 맞으라고 그냥 줘도 안 맞는 이런 뇌물단지를 전략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주가가 이제 과거 수준으로 회복 혹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이제 반등 상승세를 보이려고 한다면 이제 기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올 겨울에 다시 유행할 수도 있는 오미크론이든 뭐든 이런 변이에 대해서 확실한 백신적인 이제 해결법을 제시하거나, 이 mRNA 기술이 결국에는 포인트인데 이 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을 좀 확장해서 새로운 캐시플로우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 머크 회사랑 합작으로 해서 mRNA cancer vaccine, 암 관련 백신 개발하겠다는 이 JV 파트너십 뉴스만으로도 하루에 12% 이상 폭등한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바이오주는 이런 류의 뉴스가 갑이죠. 뭐 신약 개발 혹은 신약 개발 근접, 뭐 특허 출시 이런 뉴스들. 일전에는 단순히 그냥 백신 개발, 뭐 미래 수요 선반영 이 정도의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뭐 성장주 밸류에이션 받고 주가가 고공행진했지만, 영원할 것 같은 코로나 백신 접종 릴레이가 이제 끝을 보고 있고, 수요도 거의 뭐 뻔하고 여느 다른 성장주들처럼 모더나 역시 갑작스러운 펀더멘털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다 이제 뜬금없이 재무제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재무 상황을 좀 보자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pre-2020 이때 당시 매출이 60 million밖에 안 돼요. 그냥 시시한 제약회사였는데 작년 피크 기준 매출이 18 billion까지 성장을 한 이제 대형주가 되었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정도 수준의 성장 동력이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큰 성장률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내년부터는 역성장을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네요.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 특성상 이제 R&D 비용 지출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정말 수없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계속해야 되고 이게 다 돈덩이인데, 백신 같은 제품 특성상 이 쉘프 라이프라는 게 지나가 버리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이제 재고 처리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은 cost of sales라고 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따지면 비용 구조가 절대 만만치 않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이 되거나 뭐 독점 뭐 제약 프로덕트를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독점 배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마진 압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재무 구조인데, 며칠 전에 발표되었던 이 3분기 수치들만 보더라도 이 현상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숫자들을 보면 작년 동분기 매출만 보면은 5 billion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3 billion대로 떨어졌고, 이유는 코로나 백신 매출이 그냥 급감해서 마이너스 35%가 수요가 이제 줄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cost of sales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매출 원가라는 거를 재무 분석을 할 때는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 그 퍼센테이지를 보는 게 정석인데, 작년만 해도 매출의 15%였던 게 올해는 35% 수준으로 비용이 급증을 했네요.
그리고 earnings 콜을 잘 들어보면 그 이유는 inventory write-downs 때문인데 이 의미가 바로 아까 말했던 그냥 우리가 우유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듯이 유통기한 지난 백신 재고 물량 처리하면서 발생한 그런 회계적인 비용도 있고 현금 비용도 있고 회계 비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financials에는 unutilized manufacturing capacity 이런 것도 회계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하네요. 그래서 비용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그래도 찬란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수익으로 축적된 이 캐시플로우 방어가 잘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R&D 그 개발 그리고 라이센스나 뭐 인수합병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작은 애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만한 자금 그리고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이 캐시 밸런스를 발표를 했어요. 경영진이 정리한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 올해 3분기 YTD 기준으로 올해까지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share buybacks 엄청나게 어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했는데 총 2천만 주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고요. 규모로 따지면 한 3 빌리언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진행할 수 있는 캐시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어닝스 발표 이후 주가가 반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코로나 수혜주고 바이오 성장주고 뭐고 이제 너네도 재무제표 탄탄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보겠다. 성장주도 이제 가치주 밸류에이션을 그들의 잣대를 받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에릭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줌 비디오의 CEO입니다. 줌도 보면은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일상이 확장되면서 수혜를 크게 받았던 기업이죠. 근데 줌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작 CEO 이름을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에릭 유안이라는 사람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약 한화로 40조 원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했던 코비드 빌리어너입니다. 이분은 이제 스토리가 재밌어요. 원래는 이제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온 그런 사람인데 어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 사람 미국 비자 신청할 때 영어 못해서 비자 신청을 8번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창업 배경도 재밌는 게 이제 여자친구랑 롱디 중이라서 자꾸 보러 가는 게 10시간 이상 걸리고 이거를 극복하고자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게 오늘의 줌입니다. 어쨌든 피크 시절 기준 한 29 거의 30 빌리언 달러였던 그의 순자산도 올해 11월 기준으로 거의 이제 5 빌리언도 안 돼요. 4.8 빌리언으로 거의 한 8, 90% 하락을 했고 하나로 한 7조 원 정도가 날아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지만 이 정도 떨어진 정도면 여느 고점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 못지않은 하락률입니다. 이게 차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도 뭐 피크 때는 최저치의 한 6배 이상까지 상승을 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코로나 수혜주 대표급 수준이었고 뭐 애뉴얼라이즈한 수익률 기준으로 1000% 수익률을 보였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정말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주가랑 상관없이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한 뭐 재택근무 활성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2017년부터 줌 기업 가치는 거의 10억 달러 이상 인정을 받고 있었고 유니콘이었죠. 그때 당시 기사가 있는데 유명했어요. 와, profitable 유니콘이 나왔다. 남들처럼 그냥 막 유니콘이랍시고 뭐 막 적자 경영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어서 그냥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화상회의 솔루션 많잖아요. 뭐 줌 말고도 많은데 특히나 줌은 이제 기업 고객, 이제 B2B 니즈에 좀 집중한 엔터프라이즈 전략이라는 게 있었고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연결 안정성이라던가 기기 호환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완전히 수요 폭발한 거죠. 뭐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 막 40분 제한 이런 것도 풀어주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었고 대세 픽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작년 기준 거의 110 billion dollars 마켓 캡 찍으면서 현금성 자산 한 4 billion 정도 됐었고 부채가 한 106 million 밖에 안 됐어요. 거의 부채가 없는 거죠. debt free balance shee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기업 가치 한 105 billion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유니콘이 된 지가 2017년이었으니까 3년 만에 유니콘에서 기업 가치 100배 성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딱 2021년 초까지 작년부터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재 11월 7일 기준 시총은 23 빌리언으로 줄어들었고 따라서 기업 가치는 약 뭐 비슷하게 부채는 아직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약 한 17 빌리언대로 초라하게 감소를 했네요. 이제 뻔한 현상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재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줌 고객 수 증감 추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이제 기업 공시 자료의 일부인데 전체 이용 고객 수 이제 매출의 54%를 차지하는 이 enterprise customers라고 해서 기업 고객 계정 숫자이죠.
이제 이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률만 보더라도 100%, 73% 성장하다가 가장 최근 분기에 18%밖에 아니고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요즘 증시 추세의 이제 성장주 자격 박탈, 자격 탈락 수준이고 근데 더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여기 10인 이상 기업 고객들의 유저 개수가 꾸준히 뭐 분기마다 몇만 명씩 증가를 하다가 최근 몇 분기들은 오히려 수천 명씩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약 한 20만 기업 고객들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한계점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2년째 계속되는 재택근무에 좀 신물이 나서 각종 업계의 CEO들이 전부 사람들 회사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강제로 빨리 와라. 회사 안 나오고 뭐하니? 그래서 촬영일 기준 이 에릭 유안 빌리어네어는 부자 등수 기준 484등인데 아마 곧 순위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C Limited라는 회사의 CEO 포레스트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못 들어봐줄 수도 있어요. 동남아의 알리바바 플러스 텐센트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커머스 게임 산업도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 인터넷 쇼핑 강자 알리바바도 있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보유한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보는 동남아 기업인 이 C Limited라는 회사가 이제 그 둘을 합쳐놓았다고 보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여기에 CEO가 포레스트 리라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피크 시절에 하나로 한 30조 원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기점으로 회사를 엄청 성장시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딱히 뭐 코로나 빨이라고 보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하기는 했네요.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게임 서비스 유통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텐센트가 소유한 이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동남아 그리고 대만에 좀 유통시키면서 성장을 했고 또 투자를 계속 받고 핀테크인 이 C머니, 뭐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출시를 하면서 기업 등치를 키워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도 맞으면서 이제 수혜를 입은 건데 불과 1년 전 찍었던 고점 대비 벌써 주가가 마이너스 9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딱히 뭐 미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리는 그때 당시 30조 원 상당의 부를 가져가면서 싱가포르 최고 부자로 등극을 했었는데 현재 이 사람의 순자산은 한 2.7 빌리언, 3조 7천억 원 정도를 보유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게 웃긴 게 분명히 제가 리서치를 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코비드 빌리언을 500위권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리스트에 안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 한 1년 사이에 90% 넘게 순자산이 사라졌는데 주식이 그냥 날아갔는데 원래 이제 악재들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뻔하죠. 그래서 비슷한 스토리예요. 그동안 테크 주식, 고성장 주식들이 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빠지고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했고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초 이제 투자자 텐센트 거의 대주주격이었던 텐센트가 지분을 줄인다는 소식, 많이 매도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도가 안보 이슈를 문제로 중국 관련된 게임 유통을 아예 금지시켜버린다 이런 악재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주가 하락에 가속이 붙어서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자체만 보자면 사실 고성장하는 국가들이 많은 동남아 시장 특성상 이게 필수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 시장을 초기에 어느 정도 선점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남아라는 이 큰 파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룬 이 코비드 빌리어네어 이 사람들 뭐 백신, 뭐 화상 채팅, 이커머스, 게임 이런 코로나 이제 특수 섹터들 이런 호재들이 작용을 해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회사들의 CEO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C레벨들은 월급보다도 이제 스톡 옵션을 받으면서 회사를 경영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돼서 팬데믹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시장 변동성에 강하게 이제 순자산 영향을 받았던 그런 반짝 부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돈을 뭐 잃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밀리어너이잖아요. 그래서 뭐 딱히 그들을 뭐 부자가 아니라고 막 비웃을 수도 없는 거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면 어쨌든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들도 먹고 살려면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을 팔아서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모더나 CEO 방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들의 인사이더 트랜잭션을 꾸준히 트래킹을
해보면 그동안 꾸준히 주식을 팔아왔어요. 거의 매주 조금씩 팔고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CEO나 기업에 상당한 이제 지분을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들을 보면은 사실 그때 당시 지분을 하나도 처분 안 하고 고스란히 들고만 있었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고점에서 물렸다 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처지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기관들이나 내부자들 이들은 아무래도 초기에 충분히 싼 가격에 들어갔던 적도 있지만 그리고 인사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게 많으니까 그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는 시점이 굉장히 일찍이었고 기본적으로 좀 주식을 대량 보유한다는 점에서 우리랑 많이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랐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이 도달했거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순전히 기계적인 분할 매도를 한다는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정리를 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야 너네 인사이더고 임원인데 너네 내부 정보 먼저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랑 좀 무관하게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익절하는 거, 수익 실현을 하는 거, 그리고 현금 관리를 하는 거 이거는 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원칙인 것 같기도 해요. People will hear a tip on a bus on some stock, and they'll put half their life savings in it before sunset, and they wonder why they lose money in the stock market. And when they lose money, they blame it on the institutions and program trading. That is garbage. They didn't do any research. They bought a piece of junk. They didn't look at the balance sheet, and that's what you get for it.